안녕하세요, 티키타카입니다. 유로 2024가 조별리그를 거쳐 토너먼트로 접어들면서 축구 팬들의 관심은 어떤 팀이 우승할 것인지로 쏠리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축구 종가로 불리는 잉글랜드는 언제나 강팀 중 하나로 꼽히지만 아직까지 유로 우승은 거두지 못해 반쪽짜리 강팀으로 평가받았는데요. 그래도 이번 유로 2024에서는 지금까지 중에 우승에 가장 근접한 스쿼드가 아니냐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유로 2024 스쿼드를 지난 유로 2004 스쿼드와 비교하면서 20년 동안 어떤 선수로 바뀌었는지 비교해봤습니다. 과연 잉글랜드의 스쿼드는 세대 교체를 잘 이뤄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유로 2004 잉글랜드 등번호 2번은 게리 네빌이 달고 뛰었습니다. 네빌은 피지컬로 압도한다기보다 파이팅 넘치는 리더십으로 팀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스타일이었는데요. 또 팀이 필요할 때마다 오버래핑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면서 이따금씩 올려주는 얼리 크로스가 아주 기가 막혔죠. 당시 풀백은 지금보다 인기가 없는 포지션이었기 때문에 네빌처럼 공격과 수비 모두 좋은 풀백은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에 반해 2024년 2번의 주인은 카일 워커입니다. 워커는 네빌보다 조금 더 폭발적인 성향이 눈에 띕니다. 최고 속도 38km를 뛰는 압도적인 스피드로 오른쪽 라인을 미친듯이 뛰어다니죠. 토트넘 시절에는 수비력에서 부실함을 보이기도 했지만 맨시티로 이적하면서 부족한 수비력도 보완했는데요. 스피드 못지않게 킥력도 화끈해서 이따금씩 보여주는 중거리 슛도 아주 위협적입니다. 플레이 스타일은 다르지만 이 정도면 성공적인 세대 교체로 볼 수 있겠네요. 2004년 잉글랜드 4번은 제라드였습니다. 당시 제라드는 전술 이해도, 주력, 패스, 활동량까지 어느 것 하나 흠잡을 곳 없는 선수였습니다. 거의 모든 부분에서 A급 이상의 능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대표팀에서도 꾸준히 중용받았지만 유로 2004에서 제라드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조별리그 1차전 프랑스전에서 경기 막판 패스 미스로 페널티킥을 헌납하면서 역전패의 원흉이 되었기 때문이죠. 또 중원 파트너였던 램파드와 조합도 시너지를 일으키지 못해 메이저 대회 최고 성적은 8강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이번 유로 2024 잉글랜드 4번은 데클란 라이스입니다. 라이스도 다양한 부분에서 출중한 능력을 보여주는 EPL 정상급 미드필더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센터백 출신답게 좋은 수비력을 갖추고 있고 엄청난 체력으로 중원을 장악하면서 팀이 필요로 할 땐 중요한 골을 터뜨리기도 하죠. 대표팀에서 라이스는 제라드보다 팀 전술에 더 잘 녹아들면서 지난 유로 2020 준우승에 기여하기도 했는데요. 과연 이번 유로 2024에서 팀을 우승으로 이끌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2004년 잉글랜드 5번은 존 테리였습니다. 역대급 수비력으로 2000년대를 대표하는 센터백인데요. 특히 수비 지능이 좋아서 어떤 선수와 수비 라인을 조합해도 존 테리가 이끌면 안정된 수비를 보여주었죠. 거기다 몸을 사리지 않는 일명 걸레 수비로 상대의 어시스트나 슈팅을 온몸으로 막아내면서 골키퍼의 부담을 덜어주었습니다. 제공권 장악력이 좋아서 수비 시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었지만 이 높이는 공격적으로도 위협적이었습니다. EPL 역대 수비수 최다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제공권 덕분이죠. 웨인 브릿지의 여친만 건드리지 않았다면 완벽한 선수로 현재 잉글랜드 5번은 존 스톤스입니다. 스톤스도 사실 맨마킹, 수비 리딩, 세트피스 공격 부분에서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존 테리에 비해 무게감은 조금 떨어져 보입니다. 과르디올라 감독 아래 다양한 위치에서 활약했지만 단점으로 꼽히는 유리몸 기질로 인해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여주었죠. 잉글랜드가 우승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스톤스의 기복 없는 경기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2004년 넘버 7은 데이비드 베컴이었습니다. 화려한 외모로 스타덤에 올라 선수 시절부터 셀럽으로서의 위치도 확고했죠. 베컴하면 아무리 멀어도 정확하게 원하는 곳으로 보내는 킥력이 일품입니다. 넓은 시야를 가진 덕분에 공격이 기점이 되는 패스를 여기저기 뿌려댔죠. 이 정확한 킥력은 세트피스 시에도 빛을 발했는데 프리킥을 통해 잉글랜드를 위기에서 여러 번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데이비드 베컴이 축구 역사상 가장 유니크한 스타일의 윙어로 꼽히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반면에 2024 잉글랜드 7번 부카요 사카는 빠른 주력과 쫄깃한 테크닉으로 공격 템포를 늦추지 않고 상대 수비 라인을 파괴하는 크랙형 윙어입니다. 아스날 유스 출신답게 연계 플레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서 수비수에게 여러가지 경우의 수를 강요해 볼을 매우 효율적으로 전진시키죠. 데이비드 베컴과 스타일이 많이 달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어린 나이에 프리미어리그 탑급 윙어로 성장한 사카이기에 성공적인 세대 교체로 평가됩니다.
2004년 잉글랜드 8번은 폴 스콜스로 중앙 미드필더 부분에서 역대급 선수로 불리는 선수입니다. 특히 시원하게 뻗어나가는 장거리 패스는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수준으로 또 다른 패스 마스터인 사비 알론소와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입니다. 스콜스는 발이 빠르다거나 피지컬이 좋지도 않았지만 높은 축구 지능을 통해 안정적인 볼 소유를 가져가면서 경기를 쉽게 풀어나갔는데요. 이 뛰어난 축구 지능 덕분에 나이가 들어서도 경기를 조율하는 후방 딥라인 플레이메이커로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잉글랜드 8번은 알렉산드 아놀드인데 통상 중앙 미드필더가 사용하는 8번이지만 이 선수의 주 포지션은 오른쪽 윙백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롭 감독의 변화무쌍한 전술 안에서 윙백으로 출전해 중앙 미드필더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경험을 쌓았고 덕분에 이번 유로 2024에서는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되고 있습니다. 아놀드의 퀄리티를 보면 선수 자체는 아쉬움이 없지만 중앙 미드필더 8번의 자리에 세대 교체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웨인 루니는 플레이메이킹부터 박스투박스 미드필더까지 소화 가능한 올라운더 성향을 가진 선수입니다. 중앙 미드필더처럼 내려와서 탈압박을 하거나 공격형 미드필더처럼 티패스나 중거리 슛을 때렸고 박스로 침투해 골을 넣는 피니시 능력도 보여주었죠. 유로 2004에서 국가대표 메이저 대회에 데뷔했는데 4경기에서 4골을 터뜨리면서 잉글랜드를 이끌 차세대 공격수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루니의 득점 행진은 포르투갈과 8강전에서 부상을 당하며 끝났고 이후 기대와 다르게 메이저 대회에서 이때보다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현재 잉글랜드 9번인 해리 케인도 다재다능한 능력을 보여주지만 루니보다 더 9번 공격수 성향이 강한 선수입니다. 잉글랜드 축구 팬들이 그토록 바래왔던 월드클래스 스트라이커로 평가받는데 축구장을 전체적으로 보는 시야와 정확한 킥을 가지고 있어 플레이메이킹의 중심이 되기도 하죠. 개인적으로 해리 케인의 유일한 불명예로 꼽히는 무관력을 이번에는 끊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클 오원은 98 프랑스 월드컵 아르헨티나전에서 역전골을 넣으면서 원더보이로 불리며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유로 2004에 출전할 당시 리버풀에서 2경기당 한 골이라는 놀라운 득점력을 선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기대와 다르게 조별리그에서 골을 넣지 못하면서 침묵했고 포르투갈과의 8강전에서 3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지만 잉글랜드가 승부차기로 패배하면서 이 골은 빛이 발했습니다. 현재 유로 2024 잉글랜드 10번은 벨링엄인데요. 이 선수가 지금처럼 성장한다면 잉글랜드 역사상 최고의 선수가 될 정도로 압도적인 커리어를 보내고 있습니다. 186cm 75kg라는 훌륭한 피지컬에 간결한 경기 운영 능력까지 가지고 있죠. 23-24 시즌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하면서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첫 시즌부터 리그 19골을 터뜨리면서 미드필더라고 믿기지 않을 공격력을 보여주었습니다. 21살의 어린 나이임에도 경기장에서 헌신적인 모습으로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2020년대 축구계를 이끌어나갈 선수로 평가받을 정도니 잉글랜드 10번의 세대 교체는 완벽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잉글랜드의 세대 교체가 어땠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유로 2004 멤버도 꽤 좋은 선수들로 채워졌었는데 이 정도면 성공적인 세대 교체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과연 이번 잉글랜드 대표팀이 역사상 최초로 유로 우승을 거머쥘 수 있을까요? 앞으로 더 치열해질 경기를 기다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